안녕하세요. 오토매틱에서 일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지니어 김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현재 리모트워크 직원으로 일한 지 8년 차예요. 프리랜서 이런 거 빼고 직원 풀타임 풀타임 직원으로 일한 지가 8년 차라는 건데, 그래서 일단 간단히 제 소개부터 시작하면요. 그냥 보시기에 딱 외모에서 풍기듯이 제 직업은 개발자고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직업적인 성향답게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요. 결혼했고요. 그리고 어학연수 같은 거 한 번도 간 적 없고, 영어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5형식 나올 때쯤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랑 연관이 돼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2006년부터 네이버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6년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쯤 이제 한 5년쯤 됐을 때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었는데, 5년쯤 됐을 때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김태곤 씨, 제가 프로덕트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벌써 아주 잘 되어가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전망은 더욱 좋습니다. 혹시 논의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기인가? 왜 나한테 이런 걸? 그리고 말투가 묘하게 어색한 게,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왜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제가 저기에 응답을 한다고 해서 잃을 건 없잖아요. 뭐 제가 지금 잘 다니고 있던 네이버라는 회사를 관두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저걸 믿고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관두고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직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한테는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 답장을 보내봤고, 의외로 괜찮은 곳이었어요. 사실 저 보내신 분이 이름에 피터조라고 써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혹시 한국어가 불편하신 분인가 싶어서 이 답장을 쓸 때 메일이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다시 계속 영어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논의를 하게 됐고, 한 달 만에 입사가 결정돼서 팬시닷컴이라는 회사에 가게 됐습니다. 이 팬시닷컴은 어떤 회사냐면요, 뉴욕에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전체 직원이 한 50여 명 정도 됐고, 이커머스 기반으로 아직도 잘 운영되고 말 그대로 아주 잘 되어가는 사이트고요. 아직도. 그리고 특이한 게 일부 직원만 리모트 워크로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체계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리모트 워크 자체가, 리모트 워크를 하고는 있었는데 체계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리모트 워크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겪는 문제가 뭐냐면, 직원으로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워라밸을 위해서 리모트 워크를 선택했는데 리모트 워크가 워라밸을 해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퇴근 시간이라는, 그리고 공간의 분리가, 사무실과 집이라는 공간의 분리도 없고, 출퇴근 시간이나 시간의 경계도 없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될지, 언제 일을 관둬야 될지, 아니면 언제 일을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일을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일을 너무 적게 하기도 해서 죄책감도 들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죄책감이 들거나,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처음 몇 달간은 그 균형점을 찾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걸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간을 설정해보는 방법도 있고, 나름대로 저는 그래서 네이버에 출퇴근할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설정해놓고 일을 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모도로 같은 시간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워낙 저한테 그냥 모든 스케줄이 맡겨져 있다 보니까 이게 찾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균형점을. 그리고 리모트 워크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로망 중에 하나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로망이 있었어요. 해외를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나도 막 어디든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멋진 나의 모습, 이런 느낌을 생각하고 이런 허세도 한번 부려봤어요. 어느 리조트에 가서 나는 이렇게 리조트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봤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서 사는 거면 모르겠는데, 짧은 여행 중에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행에도 집중을 못하고 업무에도 집중을 못해요. 굉장히 손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행을 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냥 집에서 지낼 때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행에도 집중을 못하면 그게 굉장히 손해가 돼요. 그래서 둘 다 아깝더라고요. 또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가정과 기반이 이미 다 갖춰진 상태에서는
이걸 놔두고 노마드 생활을 한다는 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막 전 세계 어디를 다니면서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잘 되는 일은 아니에요. 아이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놔두고 어떻게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하겠어요. 같이 다니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물론 실제로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지금 거의 뭐 자기 큰 트렁크 2개에 자기 짐을 다 놓고 세계 곳곳에서 몇 달씩 살면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아예 트레일러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시면서 사막을 여행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업무 효율이 떨어지나 나만 이렇게 못난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리모트 워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78% 이상이 대체로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팬시닷컴에 입사하고 3년 만에 본사를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었고요. 옆에 영국 사람이라고 돼 있는 분이 디자이너셨는데 팬시닷컴이 특이했던 게 엔지니어링하고 디자인 쪽만 리모트 워크를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대체로 한국에 계시던 분들이 많았고요. 아니면 영국에 사시는 분, 아니면 스웨덴에 사시는 분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리모트 워크를 하게 된 거죠. 저도 사실은 이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비자 스폰서를 받고 언젠간 뉴욕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입사를 했던 건데 뭐 실제로 그렇게 가신 분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렇게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신 분은 진짜 모르는 분입니다. 저희 일행 사이에 껴가지고요. 커피 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 한국 사람 이렇게 영국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4년간 리모트 워크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오토매틱에 이제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오토매틱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예, 한국계 분들은 있어요. 미국에 사시는 한국계 분들은 있는데 한국에는 일단 저밖에 없고요. 한국인은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일단 리모트 워크의 특성상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뭐 어느 조직이나 그렇겠지만 특히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일을 하는 업무 환경상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거라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오토매틱은 채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창업자인 맷은 이에 대해서 오토매틱의 채용은 오디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진짜 많이 들여서 뽑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환경하고 비슷한 업무 과제를 던져주고 비슷한 환경을 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성별도 안 보고요, 인종도 안 보고 국적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봐요. 일을 잘할 수 있는지만 살펴봅니다. 그래서 맷은 능력에 의해서만 뽑고 실제 환경을 주고 뽑기 때문에 오디션이라고 비유를 했던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오디션 같았어요. 왜 그랬냐면 K-POP 스타 6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5개월간 방영을 했거든요. 제 채용 과정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한 2달 정도는 실제로 이 사람들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 그 검증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 과정 중에는 돈도 줘요. 시급으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요. 채용이 좀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이 과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여기서 말을 하기엔 너무 길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 열심히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오토매틱으로 검색하면 아마 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되니까 이런 웰컴 패키지가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택배로. 이거 말고도 어떤 지원을 해주냐면요. 여기에 더해서 새 컴퓨터도 1.5년마다 주고 27인치 모니터도 주고 뭐 회사 스웨그라는 것도 주고 중요한 거는 홈오피스 구축 비용을 지원해줘요. 처음 입사를 하면. 그래서 너의 집을 가장 좋은, 네가 일하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꾸라는 그런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도 카페에서 일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코워킹 스페이스나 카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달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주는 회사인 것 같아요. 중간에 그 검증 과정 중에서도 느꼈지만 이 오토매틱에서 일하면서 느낀 거는 특히 커뮤니케이션 스킬하고 협업이 많이 강조되는 기업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내 격언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산소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사내 격언도 있고요. 주로 중심이 되는 건, 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는 건 블로그가 있는데 이 내부 블로그가 거의 모든 경우에 다 쓰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정보를 찾기를 원하면 이 내부 블로그 검색만 하면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 내용, 그리고 일의 진행 상황, 하다못해 사소한 뭐 누가 육아휴가를 떠났다, 누가 휴가를 간다, 이런 사소한 결정 사항까지도 다 블로그에 기록이 남습니다. 모든 게 다 공개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겪으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로 추려봤는데, 명확성, 주기성, 응답성, 투명성이라고 정해봤고요. 명확성이야 뭐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아실 테고요. 주기성이라는 거는 업무 단위로, 저희는 업무를 가능한 잘게 쪼개서 관리를 하는데, 업무 단위로 최소한 하루, 늦어도 이틀 내에는 어떤 업데이트는 꼬박꼬박 해야 돼요. 일이 늦어지면 늦어진다는 업데이트라도 해야 돼요. 한 줄이라도 해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응답성은 누군가 자신을 어느 글에서나 어느 뭐 아니면 슬랙 같은 채널에서나 이런 데서 멘션을 했을 때 반드시 응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거의 24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응답을 하도록 그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뭐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문화가 돼 있어요. 투명성이라는 거는 가끔 저희가 의사결정 초기 단계에서 일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나잖아요. 어느 정도 논의가 단계에 올랐다 싶으면, 이제 공개해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싶으면 모든 의사결정은 그 단계부터는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 과정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회사 내에서 구성원들, 어떤 일부 구성원들만 알고 있는 정보는 없어요. 내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내가 일일이 찾아보지 못할 뿐이지, 찾도록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투명성이라는 조건으로 검색을 해봤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하는 거는, 그렇다고 저희가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요. 1년에 3주 정도는 최소 해외 출장을 가는데요. 팀 미더업을 할 때도 있고요. 팀 미더업이 1년에 2번 정도 있어서 팀 사람들끼리 그렇게 일주일씩 만나니까 1년에 최소 2주는 만나고요. 그리고 그랜드 미더업이라고 그래서 전 직원이 모여서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올랜도였어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도 갔다 왔었고, 그리고 워드캠프라고 가장 크게 열린, 워드프레스 관련 행사인데 가장 크게 열리는 게 미국과 유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갈 때도 만약에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회사에서 비행기 값과 숙박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비용을 내고요. 실비로 가족 동반이 가능해서, 그래서 와이프랑도 되게 열심히 잘 다녔어요. 제 와이프와 저를 둘 다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늘 얘기하기를 제 팔자는 부럽지 않고 와이프 팔자가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차피 저런 데 가봤자 일하러 가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갔던 데가 시애틀이었어요. 시애틀에 갔는데, 저는 시애틀에 처음 갔는데 제일 많이 본 건 시애틀 호텔이에요. 호텔 안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애틀 호텔 안만 계속 보고 회의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봤는데, 와이프는 되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는 시애틀을 갔다 온 거고 저는 시애틀 호텔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사진들이 대충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갔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리모트워크의 장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가장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럼 업무 진행과 평가는 대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업무를 가능한 작게 작업 단위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작업 단위로 가능한 작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일 단위로 나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일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반드시 피드백을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업데이트가 며칠째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매니저들한테는 이게 경고 신호인 거예요. 너 무슨 일 있냐?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물어봐요. 이게 매니저들은 진짜로 도와줄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지만, 이게 직원의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부담이 돼요. 그래서 물어보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제깍제깍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도록 미리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매니저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6개월 흔히 얘기하는 점수를 매기는 평가는 없지만 피드백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팀 리드가 팀원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동료들끼리도 피드백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요청이 HR에서 온 요청을 돌려보낼 수도 있고요. 팀 리드 같은 경우에는 팀원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HR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보내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더 재밌는 건 이번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팀 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유하기 전에 저한테 이거 네가 보기에 말이 되는 거 같냐, 아니면은 뭐 빠진 게 있는 거 같냐, 아니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는 거 같냐라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문서를 공유해주고 이렇게 보낼 건데 라고 해서 저는 보기에 오히려 제 생각보다 너무 세심하게 잘 썼길래, 그래서 잘 썼다, 고맙다 라고 했더니 본인도 저한테 고맙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게 인상적이었고요. 물론 이렇게 관리를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서 저성과자 관련 표준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겪었던 팀 리드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프로토콜을 쓸 일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프로토콜 자체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까 3년 만에 본사에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 회사에서는 얼마 만에 가봤을까요? 보이시죠? 스포일러잖아요. 제가 입사한 다음 해 1년이 채 안 됐는데 사무실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본사 문을 닫는데요. 왜 닫았는지 아세요? 직원이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래서 저 본사가 진짜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저희 창업자 맷이 미는 단어가 있는데 리모트워크란 말도 싫어하더라고요. 리모트워크라고 하면 뭔가 중심이 있고 이게 원격으로 하는 느낌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중심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분산된 업무 환경이지 리모트워크는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는 사무실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금 전체 인원이 867명이거든요. 현재 867명의 직원 중에 5명 정도만 저 사무실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도 간간히. 그래서 사무실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리모트워크에 힘든 점은 없냐라고 하면 있어요. 리모트워크라고 만능은 아니니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관리 문제가 있고요. 가족의 협조 부분에서는 아마 유명한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BBC에서 인터뷰했던 동영상 보신 적 있죠. 아기가 이렇게 막 해맑게 인터뷰 중에 아기가 막 해맑게 들어온 동영상 보신 적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저희는 회의 중에 그런 일이 간간히 생기고요. 심지어 이 육아를 해야 되는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안고 회의를 하는 모습도 저희는 자주 보고요. 그리고 애가 밖에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떠드니까 잠깐 조용히 시키고 오겠다면서 나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방문을 탁 열고는 쓰레기 좀 버리고 올래? 그러니까 가족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이게 일을 한다고 인식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저는 이제 저랑 와이프는 서로 그게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 있어요. 제가 작업하는 방이 따로 있는데 이 방에 있을 때는 이건 내 사무실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게 있어서 가능하면 방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로움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리모트 아무래도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일을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아시는 분 중에는 유럽 회사랑 이제 리모트로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원래 성격이 되게 사교적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저랑 만났을 때 말씀을 하시기를 어떻게 리모트워크를 하냐면서 너무 힘들다고, 외롭다고, 하루 종일 입에서 말 안 하니까 단내가 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달 뒤에 보니까 그냥 낮 시간에 열심히 수영도 배우시고 그림도 배우시고 하면서 즐겁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호주 동료가 있었는데 이 팀에 지금 팀으로 옮겼을 때 거기에 대부분이 북미에 계신 분들이었고요. 한 분이 호주에 계신 분이었어요. 호주랑 저희가 시간대가 1시간 차이라서 이분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나도 같은 시간대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이래서 좋아했는데 문제는 저는 밤에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이랑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분이 그래서 한 1년 좀 안 됐을 때 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가는 회사는 출퇴근을 하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저 때문인가라는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리모트워크를 할 거냐, 앞으로도 계속 할 거냐 그러면 제가 이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가름할까 합니다. 설문조사를 보시면 앞으로도 너는 리모트워크를 계속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90%가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94%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이 두 예스족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